봄바람 불거든 그대 향기라도 보내주게 매화여. 주인 없다 하여 봄을 잊어서는 아니 되네. 정치인으로 승승장구하던 스가와라노 미치자네는 정쟁에 휘말려 영모죄를 뒤집어 쓴 채 큐슈로 좌천하게 됩니다. 떠나기 전 스가와라노 미치자네는 자신이 아끼던 매화나무 아래서 이런 시 한 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스가와라노 미치자네에게 두 번 다시 봄바람은 불어오지 않았죠. 매화 향기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규슈로 좌천된 지 2년째 되던 해, 스가와라노 미치자네는 그곳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교토의 기타노 텐만궁은 스가와라노 미치자네를 학문의 신이자 천신으로 모시는 천만궁의 총본사입니다. 일본 전국에는 스가와라노 미치자네를 신으로 모시는 신사가 약 12,000개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 중에서 3대 천신 신사 그러면 교토의 기타노 텐만궁, 규슈의 후쿠오카 다자이유 텐만궁, 야마구치현의 호후 텐만궁을 들 수 있습니다. 일본의 3대 맛지리로 유명한 오사카 텐진 맛지리 역시 스가와라노 미치자네를 위한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학문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합격이라고 써놨네요. 그 학문의 신이다 보니까 대학 시험철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이렇게 에마를 걸어놓습니다. 에마는 나무 판에다가 소원을 써서 이제 걸어놓는 그런 것을 에마라고 그러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이곳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교토의 기타노 텐만궁은 947년 창건됐습니다. 스가와라노 미치자네를 모함했던 후지와라 가문이 스가와라 미치자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 세운 신사가 천만궁입니다.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이 기타노 텐만궁은 이곳에 학문의 신으로 모셔지고 있는 스가와라 미치자네라는 분을 이야기하려면 이즈모 지역에 살고 있던 노미노 스쿠네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 스모의 원조 노미노 스쿠네인데요. 이분들이 살고 있던 지역은 이즈모 지역이라고, 어디쯤이라고 그럴까요? 기타 규슈에서 바닷가 쪽으로 쭉 따라 올라가면 한 250km에서 300km 정도 가면 이즈모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노미노 스쿠네, 이분들이 이제 외나라 왕실로부터 하지라는 성씨를 부여받습니다. 이게 이제 수인천왕 대략 한 562년인데요. 이 하지 씨에서 다시 갈라져 나온 성씨가 스가와라 가문은 신라 왕자 천일창 아메노 히보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메노 히보코에서 노미노 스쿠네 가문이 나오고, 노미노 스쿠네 가문에서 다시 하지 가문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하지 가문에서 스가와라 가문과 오우에 가문으로 크게 분가가 됩니다.
스가와라노 미치 자네가 활동하던 9세기 중후반, 즉 800년대 중후반의 일본 조정은 후지와라 가문이 꽉 쥐고 있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스가와라노 미치 자네가 후지와라 집안이 볼 때는 눈엣 가시였죠. 그래서 후지와라노 도키히라라는 인물이 스가와라노 미치 자네를 영모죄로 뒤집어 씌워 규슈로 좌천시켜버립니다. 규슈로 좌천되고 2년 후인 903년, 스가와라노 미치 자네는 58세의 나이로 병사합니다. 그런데 혼란은 스가와라노 미치 자네의 사망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903년 스가와라노 미치 자네가 사망을 하자 906년부터 909년 사이에 3년 동안에 정적이었던 후지와라 가문에 급사자가 줄을 잇습니다. 스가와라노 미치 자네의 원령이 복수를 하고 있다라는 흉흉한 소문이 일본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죠. 그리고 913년에는 우대신이 사냥 중에 사망을 했고요. 923년과 925년에는 태자와 태자의 아들이 사망을 합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930년 6월에 벌어집니다. 당시 다이고 텐노는 대신들과 함께 정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벼락이 내리쳤죠. 그때 많은 대신들이 사망을 합니다. 이제 스가와라노 미치 자네의 원한 복수라는 이야기는 정설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스가와라노 미치 자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 기타노 샤를 건립을 하죠. 그것이 오늘날 기타노 텐만궁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기타노 텐만궁은 요소에 이렇게 황소 상이 있습니다. 황소도 신으로 모시는 거죠. 이 황소도 이제 신격화되는 거죠. 한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스가와라노 미치 자네는 어릴 때부터 신동이었다고 합니다. 5살에 왁카를 짓고 10살에 한시를 척척 지어내는 뛰어난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 등에 앉아서 책을 보고 공부를 했다고 하네요. 또 하나의 이유는 스가와라노 미치 자네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관을 수레에 싣고 황소가 그 수레를 끌어야 하는데 황소가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꼼짝을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규슈에서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이렇듯 의리 있는 황소를 스가와라노 미치 자네와 동급으로 신으로 격상해서 모시는 것이죠.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짝반짝하죠, 이 부분이. 맑은 물속은 아무리 깊어도 달빛이 닿듯이 맑은 내 마음 속에도 언젠가 달빛이 닿으리. 이처럼 마지막 순간까지도 스가와라노 미치 자네는 자신에게 씌워져 있던 영모의 누명을 벗고자 했습니다.